보니까 이제 비 오는 날 대부분 이제 교통이 많이 혼잡하죠. 차들도 뭐 비 오는데 비 맞고 다니기보다는 차 있으면 차 끌고 다니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올림픽대로나 이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가지고 신호등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는 뭡니까? 도로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이제 쓰려고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혼잡의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이제 명절 되면 고속도로 굉장히 막히죠.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의 본질은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도 뭐 어때요? 일자리는 10개인데 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은 100명이야. 그럼 몇 명이 실업자가 돼요? 90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사회 문제의 본질은 자원 배분의 문제인데, 그럼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얼로케이션, 배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고안한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 사회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요거를 장치, 기제라고도 하는데, 자원 배분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자, 자원 배분의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라는 장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장은 그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이제 그건 이제 마켓 플레이스고, 시장이라는 건 이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메커니즘인데, 자, 시장이라는 자원 배분 메커니즘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시장에 보면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해요. 근데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항상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장에 수많은 개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개인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이거야. 이러한 합리적 경제인인 수많은 개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요. 자율적인 선택을 해. 그리고 이들 간에 치열한 뭐가 이루어져요?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이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한 문제 해결입니다. 자, 반면 이 정부라는 자원 배분 메커니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이제 주로 정부거든요. 거버먼트인데, 정부하고 이제 거의 사실상 동일시되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국가나 정부나 이제 우리 행정학 수준에서는 같게 봐도 상관없는데, 국가는 영어로 스테이트, 정부는 영어로 거버먼트인데, 이제 정치학에서, 이 행정학에서 이 국가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여러분, 사회가 먼저 있었어요? 국가가 먼저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사회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국가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사회가 먼저 존재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는요,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근대 와서야. 그 이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를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하냐면, 그 사회에서 제가 상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식 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사회계약론 알죠? 사회계약론. 이 사회에 수많은 개인들이 자유를 갖고 있잖아. 그리고 자유롭게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이걸 홉스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만인의 투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뭔지 무질서함의 극치가 돼버리는 거죠. 남의 물건 뺏고 살인, 강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권의 일부분을 양도하고 뭐를 만들기로? 거대한 공권력을 만들기로. 그걸 이제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그 사회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제도화된 장치를 국가라고 표현해요.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제도화된 장치, 그게 바로 뭐예요? 국가고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정부인 거지. 그럼 여러분, 자, 물리적 강제력, 바로 합법, 그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바로 공권력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럼 여러분, 자, 제가 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회, 자,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이 사회에 보면 물리적 강제력을 또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합법적이진 않아.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 사회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또 있어. 국가 말고도. 합법적이진 않아. 누구야? 마피아죠. 마피아지. 그럼 마피아나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건 마피아나 국가 권력이나 똑같아요. 유일한 차이점이 뭐예요? 합법적이냐, 여러분들 경찰에서 군대에서 행사하는 강제력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되면 누가 진주합니까? 군대가 진주되죠? 그래서 군이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행사하는 강제력이나,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스와트, 이런 거 보면 막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강제력이나 조폭이 행사하는 강제력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한 차이가 이제 제도화된 합법적 권력이냐 아니면 이제 불법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존재는 공적 강제력, 공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의 근거에서 개인들에게 뭐를 내려요? 명령과 지시를 내려. 그래서 이제 이 정부라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은 강제적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커니즘이죠. 여러분, 자, 이 도로라는, 자, 뭐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가 있죠. 그죠? 이 교차로 통행과 관련해서, 교차로 이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원배분의 문제죠. 대부분이 큰 교차로에 보면 이 교차로 통행, 자원배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신호등 또는 교통경찰. 그리고 신호등은 시장을 상징해요? 정부를 상징해요? 정부를 상징하는 거죠. 빨간 불일 때는 정지, 파란 불일 때는 통과, 이런 식으로 강제적 명령,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강제적 명령을 내리잖아요.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뭐 과태료나 아니면 페널티가 부과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정부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인류가 고안한 사회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은 시장 메커니즘이 있고 정부라는 메커니즘인데, 이 둘을 비교하면 시장 메커니즘은 특징이 뭐예요?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은 뭡니까? 강제적인 타율적인 문제 해결이야.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면 서로 지금 대비가 되겠죠. 이건 자율적인 문제 해결, 타율적인 문제 해결.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요, 100% 시장, 100% 정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원배분의 양대 장치가 있는데, 시장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정부를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 19세기는 고전적인 19세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둬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 여기에 초점을 둬서 문제 해결을 도모했던 이제 국가관을 19세기 자유주의,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자유방임국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0세기는 자, 이렇게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실패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죠. 상대적으로 누가 커져요? 정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위기가 오면서 20세기 행정국가의 실패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시금 뭐냐면, 자,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게 돼요. 뭐 이런 구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그 16페이지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